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일의 스탠스를 보면 묘한 데가 있습니다. 올라프 숄츠는 여기저기 떠밀려서인지 반쯤 자인지 모르겠지만 젤렌스키를 지지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비살상 물자 한정에 지원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것저것 주섬주섬 모아 무기를 지원하면서도 탄약은 없다고 주지 않는 등 갈팡질팡했습니다. 그 와중에 국방부장 람브레히트는 독일 연방군도 부족한 무기를 준다고도 했고, 외교부장 베어복은 우유부단한 숄츠를 비판하면서 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마쿠에서 독일은 러시아와 나름 괜찮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놀랄만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공습하기 위해 필요한 항공유를 가스프롬과 합작한 독일 자회사에서 조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 가스프롬과 합작사를 운영하던 빈터샬 데아라는 독일 업체입니다. 독일 매체 데어 슈피겔과 ZF에 따르면 빈터샬 데아가 제공한 항공유를 러시아 공군이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빈터샬 데아는 독일 최대 화학회사 바스프가 대주주입니다. 빈터샬 데아와 가스프롬은 서부 시베리아 가스전에서 공동으로 천연가스를 채굴해왔고, 천연가스의 부산물인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인 가스 컨덴세이트를 러시아에 넘겼습니다. 가스 컨덴세이트는 항공유의 필수 원료입니다. 결국 러시아 공군이 우크라이나 도시 곳곳에 정밀 폭격을 할 수 있었던 데는 독일 기업의 협조가 주요했습니다. 러시아의 특수 군사작전이 시작되자 750개가 넘는 다국적 기업들이 러시아 비즈니스를 줄이거나 철수했지만 일부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독일의 빈터샬 데아도 여전히 러시아에 남아 비즈니스를 계속하고 있는데, 본사에서는 지사에 수백만 유로를 법인세로 내라고 송금해줬습니다. 2022년 세 분기 동안 빈터샬 데아는 3억 2천만 유로를 러시아 정부에 법인세로 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은 참 코미디 같은 전쟁입니다. 독일만 이 같은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는 미국, 유럽 등 표면상의 적국에 원자력 발전소에 핵 원료를 팔고 있습니다. 제재를 하니 많이 하면서 뒤로는 필수적인 거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이 같은 스탠스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미국도 러시아를 제재한다고 입으로는 떠들지만 필수 물자는 여전히 러시아 것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미국이 하란다고 다 따르면 바보입니다. 요즘 국제관계는 이처럼 짜고 치는 고스톱이 많습니다. 러시아에 대해 멸공을 외치는 배운 바보들이 많은 한국에서 이 같은 국제관계의 속성을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는 밤마다 암흑입니다. 공식적으로 전력 인프라의 40%가 파괴된 데다 부품과 설비가 없어 복구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는 키예프와 다른 6개 지역에서 450만 명 이상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징징거렸습니다. 키예프시 보안 책임자인 로만 트카슈크는 키예프에서 300만 명을 대피시킬 비상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뉴욕타임즈에 밝혔습니다. 키예프가 도시 기능을 못하고 있음을 시인한 겁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겨울이 닥치면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전기가 나가면 수도도 끊기고 생활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시골로 나가 장작을 패고 강물에서 물을 길어 밥을 해먹어야 합니다. 그게 싫으면 다시 유럽으로 국민들을 난민으로 내몰아야 합니다. 전쟁의 사령탑인 키예프가 그냥 녹아 없어지고 있는 마당에 이제는 항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 증권 규제 기관인 증권 주식시장을 위한 국가위원회는 비상 전시 권한을 법적 근거로 사용해 몇몇 대기업들을 국유화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 에코노미 지수가야 브라브다에 따르면 국유화 대상 기업 가운데는 억만장자 이고르 콜로모이스크의 우크르나프타도 포함됐습니다. 콜로모이스크는 젤렌스키를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의 종 드라마를 만든 우크라이나 1+1 미디어 그룹의 소유주입니다. 젤렌스키를 키워 대통령으로 만든 지역입니다. 젤렌스키는 그래서 콜로모이스크의 꼬붕으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젤렌스키 정권은 전쟁으로 국고가 고갈되자
자기를 키워준 콜로모이스키를 배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유화 대상 기업은 콜로모이스키의 우크르나프타 외에 정유회사인 우크르타트나프타, 항공기 엔진 제조사 모토르시치, 자동차 메이커 압도크르아즈, 전기장치 업체 자포로저 트랜스포르모르 등입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미국 중간선거에 러시아가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외국의 조작에 취약하다면서 러시아의 선거 개입설을 들먹거렸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 벼체슬라프 볼로딘 국가두마 위원장은 민주당이 다가올 패배에 대해 선제적으로 구실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미국 민주당원들이 또다시 덤벼들고 있다면서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을 때 그들은 같은 짓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당시 러시아 선거 개입설은 힐러리 클린턴의 패배 이유를 둘러대기 위해 그리고 트럼프를 무고하기 위해 동원됐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은 오랫동안 트럼프의 러시아 커넥션을 조사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밝혀낸 게 없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겠다는 우크라이나의 위협이 바로 러시아가 특수 군사작전을 시작하도록 만든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 북콘딱지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소련 붕괴 이후 한 핵무기 포기 결정에 대해 비통하게 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드베제프 전 대통령은 키예프의 핵무기 포기는 워싱턴에 있는 주인들의 가혹한 압력에 따른 것이라면서 크라브추크부터 젤렌스키까지 역대 우크라이나 대통령들이 모두 여기에 대해 징징거렸다고 말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그러나 키예프 정권이 러시아와 자국민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악마처럼 행복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명시적인 힌트도 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드베제프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남아공을 비교했습니다. 남아공은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한 나라라면서 아파르트 헤이트 정권 붕괴 이후 새롭게 들어선 민주적인 당국은 그들의 국민뿐 아니라 이웃국가,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책임있는 주권국가의 태도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아공은 30년 전에 핵을 포기했어도 이를 후회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이 없어도 얼마든지 주권을 지키는 훌륭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메드베제프의 이 말은 전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가 없어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계 주민에 대해 끝없이 학살을 저지르고 나토를 끌어들여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선제 예방 타격을 가한 겁니다. 한국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핵이 없어 당했으니 우리도 핵 무장을 해야 한다는 소리를 하는 인사들이 제법 있는데 이는 전후 맥락을 전혀 모르고 내뱉는 말들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지금 핵 보유 국가였다면 무기 암거래상에 팔아먹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